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낯선 여자가 식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소개 안 했네. 어릴 때부터 알던 동생이야. 그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일단 인사는 받았죠. 남편 설명으로는 부모님이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당분간 지낼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만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지만 며칠이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편해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둘이 웃고 있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오자마자 황급히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동생이 맞는 걸까? 이화에서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화 보러 오세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계속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남편 말로는 며칠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죠. 처음엔 저도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남편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손이 빨라서요. 그런데 그건 제가 늘 하던 일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 여자가 달려가 외투를 받아주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두 사람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숨긴다.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에 계속.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수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야근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동생도 아니었고 잠시 머무는 손님도 아니었어요. 둘은 이미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휴대폰, 카드 내역, 통화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화에 계속. 불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은행에 문의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제 명의로 돈까지 빌리려 한 거였어요. 그날 밤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녹음 파일을 확인했죠. 거기엔 두 사람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대출만 나오면 바로 나가자. 걔는 끝까지 모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끝낼 준비가 됐거든요. 다음 화에 계속.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전부 넘겼습니다. 불륜 사진, 녹음 파일, 대출 서류, 그리고 위조된 서명까지. 변호사는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경찰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그 여자는 그제야 상황을 눈치챘죠. 남편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지.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숨길 수 있어도 대가는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막장의 품격.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